두 번째 주제, AI 에이전트 유형과 활용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에이전트 유형과 분류를 보게 되면 업무 자동화와 창작 지원, 연구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AI 에이전트의 유형과 산업별 적용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자동화 에이전트에 대해서 먼저 보게 되면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해서 인간의 노동 시간을 절약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준다. 이 RPA하고 거의 유사한 좀 더 진화된 RPA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정 관리를 자동화한다든가 문서 작업을 자동화한다든가 이메일 처리를 자동화한다든가 워크플로우를 통합하는 이런 것들을 업무 자동화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창작 지원 AI 에이전트입니다. 창작 지원 AI 에이전트는 인간의 창의적 작업 과정을 보조하고 증폭하기 위해서 설계됐다. 글쓰기라든가 또는 디자인 또는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그다음에 미디어 콘텐츠 제작 이런 것들이 속하게 되죠. 글쓰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책을 편찬하는데도 이렇게 글쓰기 지원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안을 생성하고 문제를 변환해서 글로 만들어내고 또 이런 것들을 교정이나 교열하는 이런 것들도 되고요. 또 디자인 작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미지 생성이나 레이아웃 제안, 또 색상 조합을 추천하고 UI, UX 디자인 아이디어 제공하고 시각적 창작 활동을 돕는다. 이런 것들이 디자인을 지원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브레인스토밍이죠.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나 캠페인,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 발상을 돕다.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를 하고 컨셉을 확장하고 창의적 접근법 제안 등을 통해서 인간의 창의성을 확장을 하고 있다. 그 미디어 콘텐츠 제작하는 거, 그래서 음악을 작곡하고 비디오를 편집하고 또 뭐 팟캐스트 스크립트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인간 창작자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맞춤형 보조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석과 연구를 하는 에이전트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에이전트가 있고 시장 조사를 하는 에이전트, 문서 및 논문들을 요약하는 에이전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석이나 연구하는 에이전트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 또 분석하고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에이전트는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패턴을 발견해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그리고 시장조사 에이전트는 산업 트렌드, 경쟁사 정보, 소비자 동향을 자동으로 조사하고 분석을 합니다. 논문과 문서를 요약하는 에이전트는 학술 논문이나 연구 보고서, 기술 문서 등을 분석하고 핵심 내용을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이전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그리고 도구 결합이나 복합 에이전트,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는 API나 또는 검색 엔진을 활용한다든가 또는 뭐 구글 캘린더에 일정 시스템을 가져온다든가 또는 문서로 내가 검색한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 정리를 해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 도구 결합 또는 복합 에이전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중 시스템들을 통합하고 또 데이터 변환 및 처리도 하고 의사결정 및 조치도 한다. 예를 들어 문서 처리를 하는데 오래된 정보들은 압축을 해서 어느 특정 지역의 어떤 폴더에 저장을 해놓는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에이전트가 해주고 있다. 그리고 협업 및 메신저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신저와 협업 도구에 통합된 AI 에이전트로 팀 업무 효율을 높이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응답 에이전트, 자주 묻는 질문이나 업무 관련 문의, 일정 확인 등 반복적인 메시지 자동으로 응답하여 팀원의 시간을 절약해줍니다. 응답 대기 시간이 85%가 감소했대요. 그래서 슬랙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여기에서 활용을 하고 있네요. 일정 조율하는 에이전트, 다수 참여자의 가능 시간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회의 시간을 제한하며 필요한 자원까지 예약을 하는 일정 조율 시간 65% 단축된다. 구글 워크스페이스나 칼렌더리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회의 요약하는 에이전트, 최근에도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온오프라인 회의를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핵심 내용이나 결정사항, 후속 조치를 자동으로 처리해서 공유합니다. 줌, 그다음에 오퍼 AI, 오토 AI가 여기 속하네요.
네, 프로젝트 관리 에이전트가 있는데 팀 채팅에서 업무 지시나 아이디어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태스크를 생성하고 프로젝트 관리 도구에 연동하는 업무 추정 누락이 75% 감소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산업별로 적용하는데 이제 금융이나 보험에서는 사기 감지, 거래 패턴, 사용자 행동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금융사기를 식별하는 에이전트 시스템이 있다. 사기 탐지율이 85% 증가했고 오탐지가 40% 감소됐다. 또 리스크 분석,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 금융 위협을 평가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능형 에이전트가 나와 있다. 리스크 평가 정확도가 30% 향상되고 처리 시간이 75% 단축이 됐다. 자동 견적 시스템, 견적 처리 시간이 90%가 단축이 되고 고객 전환율이 45%가 증가됐다. 그만큼 많은 고객들의 응대를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또 고객 서비스 자동화는 고객 만족도가 35%가 향상이 되고 운영 비용이 50%가 절감이 됐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이나 보험 쪽에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도입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의료와 헬스케어에서도 환자 상담을 한다든가 의료 기록을 관리한다든가 또는 진단 보조를 한다든가 예약을 자동화하는 그런 에이전트들이 실용화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도 환자 케어, 업무 효율성, 진단 보조 등에서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산업별 적용 분야, 교육이나 마케팅 분야에서도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교육 분야에서는 온라인 맞춤형 튜터링이 있고 자동 과제 평가 시스템, 약간의 패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에세이나 코딩 과제 등을 자동으로 채점하고 상세한 피드백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평가 에이전트. 이건 굳이 에이전트가 없어도 이렇게 챗GPT 가지고 해보니까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다음에 학습 분석 및 코칭, 학습 효율성이 35%. 우선 에이전트가 들어와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향상되고 있고 패단들은 감소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또 마케팅 분야에서는 맞춤형 캠페인을 기획하고 또 소셜 미디어를 관리하고 고객 세그먼트를 발굴하는 전문적인 마케터들이 하는 역할을 AI 에이전트가 대신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용 에이전트와 기업용의 차이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기업용 에이전트는 엔터프라이즈급의 보안, 또 규제 준수, 그다음에 고급 암호화, 데이터의 접근 제어 이런 것들이 개인용하고 많이 다르죠. 개인은 기본 수준의 보안과 개인 데이터 관리 중심으로 되어 있고 제한적으로 암호가 되어 있다. 또 맞춤화 부분에서는 업종별 부서별로 심층 커스터마이징이 되어 있다. 반면에 개인용은 개인 사용자 수준 맞춤, 사전 설정 옵션 중심으로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는 통합 확장성에서는 제한된 API만 연동하고 개인 생산성 도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전사적 시스템 통합을 하고 있다. 또 라이선스는 볼륨 라이선스로 해서 사용자 수가 몇 명이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개인용은 이제 구독이라든가 뭐 또는 이제 프리미엄 모델 이런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또 지원 및 관리는 전담 기술 지원을 기업용은 당연히 받겠죠. 그렇고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또 관리자 도구도 있고 상시 모니터링이 되는 반면에 개인용 AI 에이전트는 기본 구획 지원과 자가 관리 중심으로 되어 있다. 자, AI 에이전트 개발자, 사용자 측면에서의 변화는 개발자 측면에서는 프로세스 모델이 진화가 됐다. 전통적 개발 방법론에서 에이전트 지향 설계로 전환되고 있고 목표 기반 시스템 설계 방식이 도입되고 있고 개발 도구도 많이 변화가 돼 있어요. LLM API를 활용하게 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하게 되고 도구 연동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직접 어떤 기능을 구현하지 않고 도구 연동을 통해서 그러한 기능들을 구현하는 방법이 쓰고 있고 테스트 패러다임도 전환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나의 그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그 품질 평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사용자 측면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리터러시가 등장했다.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법이나 에이전트의 기능과 한계를 이해하고 또 나한테 맞는 에이전트를 선택하는 이러한 것들도 필요하다. 또 작업 방식의 변화도 직접 수행해서 에이전트 감독 및 협업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 프로세스가 재설계돼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 보안 및 윤리적 인식, 에이전트 사용 시
데이터 보안, 바이어스 인지,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바이어스라든가 또 아까 얘기했던 편향이라든가 또 환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 측면에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다. 자, 유형 분야별 성공 사례는 네이버 쇼핑에서 상품 추천 에이전트, 또 삼성전자의 생산 최적화 에이전트, 프리랜서 디자인의 작업 자동화 에이전트, 또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습 분석 에이전트들이 있다. 도입을 내가 이걸 도입이라든가 내가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내가 맞는 나한테 맞는 이런 에이전트를 선택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어떤 뭐야 그 에이전트를 내가 만들 때에는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편향성들을 없애야 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명확한 목표 설정하는 거는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 에이전트를 어디에다가 에이밍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 사용자 교육 투자, 점진력 도입 전략, 성과 측정 체계 구축, 지속적 개선 피드백, 협업 프로세스 재설계, 변화 관리,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은 에이전트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내가 만약에 개인이 도입해야 된다면은 나한테 맞는 에이전트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조사해보고, 또 그러한 그 에이전트를 사용한 경험들을 청취함으로써 좀 더 나한테 맞는 에이전트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실습을 통해 가지고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맞는 에이전트들을 한번 사용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